심해의 거대한 해류는 수면 위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지만 바다 전체를 움직이는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시선은 테슬라라는 파도와 로봇의 외형이라는 껍데기에만 쏠려 있죠. 하지만 진짜 지각 변동은 보이지 않는 심연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이 모니터라는 가상 공간을 뚫고 나와 물리적 현실을 직접 통제하는 피지컬 AI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우리가 추적해야 할 대상은 고작 50조 원 규모의 하드웨어 기계 장치를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전 세계 제조업과 물류라는 노동시장이 기계로 대체될 때 그 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길목을 지키며 통행세를 걷게 될 독점적 지위의 기업들이죠. 이 거대한 자본의 흐름 속에서 살아남을 승자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오픈 USD, 논차이나, 레퍼런스라는 세 가지 관문을 통과한 극소수의 기업만이 그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엔비디아 다음으로 세상을 지배하게 될 진짜 수혜주의 정체,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제 이 실체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대다수의 투자자가 로봇 시장을 바라볼 때 가장 먼저 범하는 오류는 눈앞에 보이는 건물의 높이만으로 그 가치를 판단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제시한 2035년 로봇 하드웨어 시장 규모 380억 달러, 한화 약 56조 원이라는 숫자는 언뜻 보면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서울시의 1년 예산과 비슷한 수준에 불과하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이 숫자의 이면에 감춰진 거대한 지하 기반 시설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본질은 로봇이라는 기계 장치의 판매 대금이 아닙니다. 그 기계가 대체하게 될 전 세계 제조와 물류 현장의 인건비 시장 전체를 봐야 합니다. 이는 수천조 원 단위의 천문학적 규모이며 인류 역사상 증기기관이나 인터넷의 발명에 비견될 만한 노동 생산성의 구조적 혁명입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한 기계 판매상이 아니라 새로운 문명의 엔진을 설계하는 기업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설계도 위에서 기존의 산업용 로봇은 마치 정해진 레일 위만 달리는 기차와 같았습니다. 입력된 좌표대로만 움직이는 수동적인 자동화 기계였죠. 여러분이 아는 공장의 로봇팔, 그건 산업용 로봇입니다.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자동화 기계죠. 이 시장은 이미 성숙했고 성장이 둔화됐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하는 건 AI 휴머노이드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두 발로 걷고 손가락으로 달걀을 쥐는 로봇 노동자죠. 이 시장은 이제 막영에서 일로 가는 폭발적인 성장의 초입에 있습니다. 그럼 어떤 회사를 봐야 할까요? 로봇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일까요? 지금 완성품 시장은 말 그대로 전쟁터입니다. 레드오션이죠. 테슬라, 피규어 AI, 보스턴 다이내믹스, 중국의 유니트리까지 전 세계 빅테크들이 피 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이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똑똑한 투자자는 전쟁의 승패가 아니라 전쟁 물자를 대는 무기상을 봅니다. 완성품은 경쟁이지만 부품은 철저한 독과점입니다. 우리는 이 독점 기업들, 즉 슈퍼의리들 후보들을 찾는 겁니다. 내용이 좀 복잡하죠? 딱 10초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완성품 로봇, 전쟁터입니다. 누가 죽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부품, 독점입니다. 누가 이기든 이 부품들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기상, 즉 부품주를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진짜 지도를 펴보겠습니다. 무기상을 찾으려면 전쟁터의 구도부터 알아야겠죠? 지금 로봇 시장은 두 거인이 판을 짜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처음 세상에 나왔던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애플은 운영체제부터 기기까지 혼자 다 만드는 폐쇄적인 진영이었고, 구글은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제를 개방해 수많은 제조사가 함께 쓰는 연합군 진영이죠. 로봇 시장도 정확히 이 구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왼쪽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의 전략은 애플과 똑같습니다. 자기들이 다 만들고 부품도 특정 파트너하고만 거래합니다. 내부 통제와 수직 계열화를 강하게 가져가기 때문에 테슬라 생태계는 닫혀 있습니다. 우리가 테슬라 주식을 살 순 있어도 그 공급망에 새로 끼어드는 기업 관점에선 기회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엔비디아는 다릅니다. 엔비디아의 전략은 안드로이드입니다. 지금 테슬라를 제외한 전 세계 모든 자동차 회사, 가전회사, 로봇 스타트업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테슬라를 이겨야 하는데 우리는 로봇을 움직일 뇌가 없다는 거죠. 이때 젠슨 황이 등장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우리가 프로젝트 그루트라는 로봇 전용 인공지능 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껍데기만 만드세요. 이것이 바로 반테슬라 연합군입니다. 이 연합군의 규모는 테슬라 혼자 하는 것보다 수십 배 큽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이 연합군의 부품을 대는 회사들에게 거대한 기회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엔비디아 연합군에 납품하는 건 쉬울까요? 절대 아닙니다. 아주 까다로운 입장 조건이 있습니다. 로봇을 현실에서 훈련시키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아이작심이라는 가상세계에서 로봇을 훈련시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가상속 모터는 완벽한데 현실의 모터는 마찰력이 생기고 덜컹거리고 뜨거워집니다. 이 차이 때문에 가상에서 잘 껐던 로봇이 현실에선 넘어집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심투 리얼 갭이라고 합니다. 시뮬레이션에서 학습한 로봇이 현실 세계로 전환될 때 발생하는 성능 저하 현상이죠. 로봇 동역학의 차이, 접촉 모델링의 부정확성, 상태 추정 오차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엔비디아를 포함한 전 세계 로봇 개발사들은 도메인 랜덤화, 도메인 적응, 모방 학습 등 다양한 방법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부품사들에게 사실상의 표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칩을 쓰고 싶으면 물건만 가져오지 마세요. 여러분 부품의 데이터를 똑같이 복제한 디지털 쌍둥이 데이터를 가져오세요. 이게 바로 오픈 USD라는 표준입니다. 이 디지털 데이터가 없으면 엔비디아 시뮬레이션에서 테스트조차 할 수 없습니다. 즉 개발자들의 선택지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이 까다로운 디지털 관문소를 통과해 준비된 소수의 기업만이 2026년부터 쏟아질 대량 발주를 독점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장벽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바로 안보의 문입니다. 로봇이 투입될 곳이 단순 소비자 영역만이 아닙니다. 물류센터, 제조시설, 국가기관 인프라, 심지어 방산 공급망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산 카메라와 통신칩을 쓸 수 있을까요? 미국 정부가 보안 위험 때문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생태계, 특히 서방 중심 공급망은 성능이 좀 떨어지거나 비싸더라도 특정 영역에서 논 차이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 중국 부품이 막히는 순간 생기는 빈자리,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후보군이 바로 대한민국 밸류체인이라는 논리가 성립한 겁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통과했으니 무조건 살 것 같죠? 하지만 우리는 냉정하게 반대편의 생각도 읽어야 합니다. 첫째, 혹시라도 미중 관계가 풀리면 가격 경쟁력이 밀리는 한국 기업들에겐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와 로봇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국가 안보 자산입니다. 핵심 부품의 빗장을 쉽게 풀 가능성은 당분간 낮아 보입니다. 이 안보 프리미엄은 당분간 유효할 겁니다. 둘째, 로봇 시장 개화가 늦어지면 2026년 양산을 기대했는데 기술 문제로 늦어지면 그럼 기대감으로 올랐던 주가는 다시 빠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실적을 봐야 합니다. 업체들은 로봇 말고도 이미 본업에서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로봇이 늦어져도 망하지 않고 버틸 체력이 있습니다. 그게 테마주랑 다른 점입니다. 자, 이제 이 두 가지 장벽을 통과할 유력 후보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시야를 한국에만 두지 마세요. 글로벌 대장주와 한국의 대안을 같이 봐야 진짜 지도가 보입니다. 첫 번째, 로봇의 근육 액추에이터입니다. 로봇 원가의 가장 큰 비중, 모델에 따라 최대 50%까지 차지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이걸 만드는 나라는 딱 셋입니다. 한국, 중국, 일본입니다. 일본이 챔피언이고 한국이 도전자입니다. 글로벌 1등, 일본 하모닉 드라이브는 전 세계 로봇 관절의 표준입니다. 가장 안전한 선택이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비싸고 주문하면 1년 넘게 기다려야 합니다. 그 틈을 중국의 리더 드라이브가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안보 이슈로 서방 진영엔 막혀 있습니다.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울까요? 바로 한국의 SPG입니다. 일본 제품과 동등한 품질인데 가격과 납기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이미 미국 대형 로봇 기업들과 테스트 중이라는 소식도 들립니다. 소부장 기술력을 본다면 SBB테크도 중요한 후보입니다. 규모는 작지만 소재부터 국산화해서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두 회사가 일본을 대체할 논 차이나 파트너 유력 후보군입니다. 두 번째, 로봇의 눈 센서입니다. 자율주행차보다 로봇의 카메라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핵심 알맹이 이미지 센서 1등은 누구일까요? 바로 일본의 소니입니다. 로봇 눈의 망막은 소니가 꽉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망막을 가지고 실제 로봇 눈인 카메라 모듈로 조립해서 대량 납품하는 건 또 다른 영역입니다. 이 분야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진 게 한국의 LG 노텍입니다. 아이폰 카메라를 만들던 그 초정밀 공정으로 로봇 눈을 찍어낼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 몇 없습니다. 센서는 소니, 모듈은 LG 노텍,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세 번째, 로봇의 신경망 패키징입니다. 로봇 머리는 좁고 뜨겁습니다. 칩을 쌓아주는 기술이 필수죠. 여기는 안보 이슈가 핵심입니다. 글로벌 1등은 대만의 에이스입니다. 가장 크고 튼튼합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가장 신뢰하는 미국 국적 파트너를 원한다면 바로 엠코 테크놀로지가 1순위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암반도체가 전신이며 미국에 상장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본사는 미국에 있고 공장은 한국과 베트남에 있어서 미중 갈등의 무풍지대입니다. 칩을 검사하는 곳도 중요합니다. 엔비디아 파트너인 대만의 KYC나 한국의 두산 테스나가 함께 수혜를 볼 겁니다. 다시 스마트폰 생태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시대에 돈을 가장 많이 번 곳은 어디였을까요? 스마트폰 제조사끼리의 경쟁은 치열했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과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는 부품사들은 조용히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회사들이 이런 부품사들이 될 가망성이 농후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로봇 시장은 기계 판매를 넘어 거대한 노동 시장을 먹는 게임입니다. 완성품은 전쟁터지만 부품은 독과점입니다. 지금 당장 검색창 켜서 여러분이 관심 있는 기업을 이 세 가지 필터에 넣어보세요. 첫째, 오픈 USD, 디지털 쌍둥이 데이터를 준비했는가? 둘째, 논 차이나 안보 이슈에서 자유로운가? 셋째, 레퍼런스, 실제 글로벌 빅테크와 협업하고 있는가? 이 3박자가 맞는 순간이 바로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타이밍입니다. 지금 로봇주들 주가를 보면 테마가 죽었다고 들었죠? 하지만 디지털 AI는 이미 레드오션이지만 피지컬 AI는 이제 막영에서 일로 가는 단계입니다. 지금은 누가 예쁜 로봇을 만드느냐를 볼 때가 아닙니다. 누가 그 로봇을 움직이게 하는 필수 불가결한 부품을 쥐고 있느냐를 봐야 합니다. 마치 AI 전쟁이 GPT냐 제미나이냐를 박터지게 싸울 때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HBM 칩으로 슈퍼울이 되어 천문학적인 수주고를 올리고 있는 형국과 다를 게 없습니다. 엔비디아의 거대한 플랫폼이 완성되는 순간 그 위에 올라탄 수백 개의 로봇 기업들이 동시에 발주를 넣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준비되지 않은 기업은 기회를 잡을 수 없습니다. 반면 지금 묵묵히 오픈 USD 데이터를 준비하고 미국 빅테크와 테스트를 진행하며 양산 라인을 깔고 있는 기업들은 2026년부터 폭발적인 매출 증가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기업들이 모두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SPG가 될 수도 있고 LG이노텍이 될 수도 있고 엠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언급하지 않은 기업이 숨은 승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만약 미중 관계가 극적으로 개선되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산 부품이 다시 열리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한국 기업들은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와 로봇은 이미 단순한 소비재가 아닙니다. 국가 안보 자산이 됐습니다. 반도체 공급망 재편이 2년 만에 끝나지 않았듯이 로봇 공급망도 쉽게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특히 군사, 물류, 제조 같은 민감한 영역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기술적 문제로 로봇 양산이 늦어지면 2026년을 기대했는데 2027년, 2028년으로 밀리면 대응책은 본업이 튼튼한 기업을 고르는 겁니다. 제가 언급한 SPG, LG이노텍, 엠코는 로봇 없이도 이미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로봇은 플러스 알파입니다. 반면 로봇만 하는 스타트업은 양산이 늦어지면 생존 자체가 위험해집니다. 만약 전혀 다른 기술이 나와서 지금의 부품 구조가 바뀌면 현실적으로 로봇의 물리적 구조는 극단적으로 바뀌기 어렵습니다. 두 발로 걷고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고 눈으로 보는 이 기본 구조는 인간의 형태를 모방하는 한 유지될 겁니다. 따라서 액추에이터, 센서, 칩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7년부터는 로봇이 본격적으로 공장과 물류센터에 배치되기 시작할 겁니다. 초기에는 시범 운영 단계지만 2028년, 2029년으로 갈수록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선진국의 인구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은 돌이킬 수 없는 추세입니다. AI 기술은 이미 충분히 발전했고 이제 하드웨어가 따라가는 단계입니다. 자본의 방향을 보시면 글로벌 빅테크들이 수조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현대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테슬라, 엔비디아, 삼성 등 내노라하는 업계의 거물들이 모두 앞다투어 투자하고 있는 분야라는 겁니다. 돈 냄새는 정말 기가 막히게 맞는 초고수들과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면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지는 순간 피지컬 AI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1990년대에 인터넷을 일찍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닷컴 버블이라고 불리던 시대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생겨났으며 2000년대 초반에 스마트폰의 가능성을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10년대 중반에 전기차와 클라우드를 믿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이르다. 과대평가됐다. 실적이 안 나온다. 하지만 큰 그림을 보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결국 엄청난 보상을 받았습니다. 지금 피지컬 AI가 바로 그 순간입니다. 표면적으로는 50조 원짜리 로봇 시장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수천조 원 규모의 글로벌 노동시장을 재편하는 혁명입니다. 그 혁명의 핵심 부품을 쥔 기업들은 다음 10년의 엔비디아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그렇구나 하고 끝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는 아직 이르다고 할 것이고 6개월 뒤에는 이미 늦었다고 할 것입니다. 중요한 건 방향성이 맞는지, 논리가 탄탄한지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거대한 기회의 파도를 놓치지 마세요. 2030년에 돌아봤을 때 2026년 초에 피지컬 AI 부품주에 투자한 것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